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이요. 백운산 지역 여순 사건 유족시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광양에서 그 여순 사건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광양 11구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 네. 회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번 답사가 전라남도하고 광양 11구 연구회가 여순 사건 전국화를 위한 광양 유적지 답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재조명하고 또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제 그동안에 못 가봤던 유적지들도 여러 군데 갔고 또 같이 간 분들에게 여순 사건을 제주 4.3만큼 전국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주말을 또 의미 있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예결위도 이어지고 또 제가 기재위 소속인데 이번 주 초부터는 또 기재위 조세소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 하루 종일 국회 회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산 심사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갔고 이제 예. 결국엔 하나하나 판단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네.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세 안보 팩트시트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한미가 지난 14일 관세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두 분 총평부터 좀 바로 들어볼까 합니다. 천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환호를 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환호를 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최근에 하셨던데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외환 시장 관련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부가 물론 본인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예. 저는 외환 시장 불안이 있을 때 규모나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MOU나 팩트시트 보고 또 경제부 총리한테 질의도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외환시장 불안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이 꼭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미국이 꼭 받아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미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외환시장의 위기를 다 일정 부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규정 내용과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예. 물론 미국 측에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규정도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협의를 요청하고 건의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정부에서 노력했고 그것 넣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금 500조 원이 훌쩍 넘는 510조 원이 넘는 돈을 이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안전장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취약하다. 예.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설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기재위에서 경제부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을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된 것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 면밀하게 구분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약간 과도한 기대를 드리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0조 원이 넘는 돈을 국내가 아니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한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팩트시트 총평 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 큰 틀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이 깡패짓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도박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나름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조금 더 생각이 많고 좀 걱정스럽던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문안 전반에 중국 견제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예. 양안 문제를 거론했고 영내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이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정도 수준까지 표현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한미 관계의 르네상스는 좋은데 한중 관계의 그 위험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부의 대응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팩트시트 내에 대만 해협 해양 자유이용 영내 위협 대응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번 그 관세 안보 협의를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에 예컨대 계엄이 없었던 평행세계의 윤석열 정부가 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들, 심지어는 이거 미국에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내용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미국과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보적 성취라고 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양해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분쟁, 그다음에 영내의 중국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실제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양쪽 눈치 보다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보다는 미국, 일본, 호주 중심의 소위 말하는 블루팀의 국제 질서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팩트시트를 두고 백지시트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국회 비준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좀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선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국가 간의 합의는 헌법상 기본적으로는 비준을 거치도록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우리보다 엄격해요,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MOU에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만 굳이 비준을 할 필요가 있냐. 게다가 법적 구속력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우리도 피해갈 구석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편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비준 동의를 하는 게 맞지만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생략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절충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팩트시트를 발표해 놓고도 또 언제든지 세부 사항을 바꿀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간섭의 적법 여부를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한미 간 합의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 동의를 국회 통과를 해서 스스로 족쇄를 찰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뭐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팩트시트 정리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데 지난주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순천지청장을 포함해 8명의 지청장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정부는 관련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검사들이 예. 범죄자들의 수익을 더 철저하게 환수하자, 또 대장동 일당같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더 엄벌을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예. 항소 포기한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걸 예. 항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하려면 명령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예컨대 그럼 검사장들한테 항소 포기의 이유를 물어보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나요? 아니면 집단적으로는 성명을 절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검찰의 간부들인 검사장이나 지청장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한 명이서든 여러 명이서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본인들이 맡은 일을 안 한다거나 뭐 검찰청을 점거하고 무슨 농성에 들어간다거나 뭐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함께 우리는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그게 무슨 항명입니까? 그런 설명 요구조차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직무상 명령이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을 더 엄격하게 열심히 수사하려는 검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장들에게 그런 문제 제기하면 너네 보직 박탈하고 평검사로 다시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하면 그래 또 잘했다. 그런데 나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뭐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제 지금 검찰의 행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급들이 대거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참고로 지금 지난번 대장동 1차 수사팀에 몸담았던 그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예. 이분은 지금 이번에 그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선택적 분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지금 이 검사장들이 과거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들이고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분노감들이 있는 것이어서요. 예. 물론 이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정도의 행태에 대해서 뭐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이거는 과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는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짚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서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사 징계법 폐지 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서 의원님? 예, 저는 과해요. 과하다. 지금 정부적 쪽 바꿔놓고 그 시행 기간을 1년으로 늦춘 이유가
꼼꼼하게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도 징계에 관한 부분들도 그 과정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런 그 집단 성명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대고 당장 이게 법 개정해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과한 행동이다.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180석의 예. 권력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사 입틀막법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좀 동의하십니까? 이제 저도 그 서 의원님 말씀처럼 입법권이 특정 집단의 어떤 보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본인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들이 적으니까 결국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입을 힘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권력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선례로 쌓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제도인가를 상황과 조금 분리해서 평가들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서 개딸들이 뭘 더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더 강하게 보복을 하면 개딸들이 더 환호할까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요. 남욱 변호사가 추징 보전을 해제하라는 의견서를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그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풀어달라.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 맞습니까, 천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도 판결을 보니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추징 대상으로 확정된 480억 원 중에 남욱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좀 더 넓은 범위 내에만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추징을 유지하기가 법리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또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참 국민들 보기에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 없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1심에서 본인의 추징 근거가 없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지금 당장 돈 내놔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항소 포기를 해서 아쉬운 지점이 그래서 또 추가가 되는 것이요. 예.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받은 형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는 거짓 주장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짓 주장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했다가 그게 발각되면은 형이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일당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거짓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은 거예요. 형이 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의 항소라는 것이 견제구를 던져주는 효과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대장동 일당들은 더 헛소리들을 해댈 거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터져 나온 것 중에 한 개가 남욱이 내 돈 내놔라, 내 돈 한 몇백억 되죠, 몇백억 내놔라라고 나온 게 그 신호탄이다. 저는 굉장히 씁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어떻게 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좀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예. 이 문제는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 이 라인을 통해서 항소 포기가 결정된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수사 라인, 그러니까 그 검찰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좀 존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예. 자꾸 이야기를 계속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키워나가는 게 과연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이 사건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성호 장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사상 징수 못하는 거, 승소 못하는 부분 본인 연대보충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은 성남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대장동 일당들 재발 만들어준 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광양에 뿌리를 둔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상장 폐지 등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한 귀금속 선물 의혹부터 매관 매직 의혹, 또 지주택 조합 비리 등 다양한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광양 지역 신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서희건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사 물류 운송 대행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후에 건설 사업으로 진출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광양에 뿌리를 둔 기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해서 매관 매직 그다음에 귀금속 선물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광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 문제된 사안들 중에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양 지역 내 신규 공사 참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또 한편은 그러면서도 광양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상생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이렇게 좀 했던데 네. 뭐 전체적으로는 좀 그 시민 단체로서 예. 이 권력에 몸을 바치고 매관매직하고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혹시 관련 내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내용은 봤는데요. 그 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이런 뭐 잘못된 행태, 기업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은 아닐 수 있어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원천 봉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법률 다툼을 해서 오히려 서희건설이 광양시를 상대로 이기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문제 제기는 하되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안공항 개항이 내년 3월까지로 미뤄지면서 폐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공항과 통합을 하고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이거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국제공항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안공항 재개항을 서둘러야 한다. 예. 이 두 가지 필요가 모두 다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도 빠른 개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줄 필요는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무안공항의 재개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광주 전남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는 거 이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문제는 광주공항에 일단 국제선이 취항하고 나면 나중에 무안공항 재개항하더라도 국제선 취항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전남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여서 예. 현실적 필요와 앞으로의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대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 예. 어떤 게 현명한 대책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함께 혹은 별개로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박람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해줘야 하면 좋겠다,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의 인구나 항공 수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죠. 다만 이제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두고 있으니까 예. 요거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만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자. 이거는 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국제공항 진공 상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자꾸 꼬입니다. 우리가 무안공항을 설립하고 무안에 지원을 한 취지는 광주공항의 전체적인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옮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군공항을 포함해서.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뭐는 옮기고 뭐는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내년 3월까지 좀 불편하고 아쉬운 면은 있지만 네. 무안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무안공항의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은 가져야죠. 그럼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공항으로 국제선 수요를 뺏기게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원칙대로 처음 생각했던 모습대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예.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여수공항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국제선 수요나 이런 부분은 성분 박람회 기간 중에라도 조금 가져오는 것, 그게 오히려 광주공항에 또 이게 무안과 광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해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